세상에서 제일 강력하다는 현미경으로 원자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하게 완벽하게 선명하지가 않아요. 왜 그럴까요? 오늘 바로 그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왼쪽에 있는 게 실제 현미경으로 찍은 이미지거든요. 좀 흐릿하죠. 근데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 모델은 정말 칼같이 선명해요.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? 네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.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관점을 좀 바꿔봐야 해요.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. 현미경을요, 그냥 사진 찍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일종의 번역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시류가 가진 원래의 언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라는 언어로 바꿔주는데 안타깝게도 약간 결함이 있는 그런 번역가 말이죠. 모든 번역에는 당연히 원문이 있잖아요. 과학에서는 이걸 시료함수라고 불러요.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대상에 그 누구도 손대지 않은 완벽한 원자지도. 그러니까 진짜 현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문제는 이 번역가가 원문을 100% 똑같이 옮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. 원문에 있던 그 완벽한 점 하나하나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옆으로 살짝 퍼져버려서 흐릿한 원반처럼 되어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는 최종 이미지는 사실 이런 수많은 흐릿한 점들이 막 서로 겹쳐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거죠.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딱 완성된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보는 최종 번역본, 과학 용어로는 이미지 함수가 되는 겁니다. 원본에 있던 여러 정보가 막 뒤섞이고 흐려졌으니까 말 그대로 불완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이 번역 과정에는요, 사실 두 가지 다른 언어가 쓰여요. 하나는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, 바로 실공간이고요. 다른 하나는 현미경이 생각하는 방식인 주파수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음악으로 비유하면 쉬워요. 이미지의 크고 굵직한 부분은 낮은 즉 저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아주 작고 세밀한 디테일은 높은 고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현미경은 바로 이 음의 높낮이, 즉 주파수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. 아니 그럼 현미경은 어떻게 이 두 언어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까요? 비결은 바로 푸리의 변환이라는 아주 특별한 수학 사전에 있습니다. 현미경이 이 사전을 이용해서 저주파수라는 패턴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의 언어로 다시 싹 바꿔주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.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이미지 정보는요, 결국 시류의 원래 정보에다가 현미경의 필터를 그냥 곱한 거예요. 네, 맞아요. 바로 이 필터라는 놈이 원본을 왜곡시키는 진짜 주범인 셈이죠. 그렇다면 대체 이 정체불명의 신비한 필터는 뭘까요?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떤 건 보여주고 어떤 건 숨겨버리는 걸까요? 이 까다로운 번역가의 규칙 한번 파헤쳐보죠. 드디어 이 번역가의 정체가 밝혀집니다. 과학적인 이름은 바로 컨트라스트 전달 함수, 줄여서 CTF라고 불러요. 네,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현미경의 번역 규칙 그 자체고요. 모든 결함의 근원인 셈이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져요. 이 필터가 정보를 그냥 무작정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이 차트 좀 보세요. 어떤 정보는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통과시켜요. 근데 또 어떤 정보는 아예 흑백을 정반대로 뒤집어 버립니다. 검은색이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. 그리고 최악은 뭐냐면 어떤 정보는 그냥 영원히 삭제해버린다는 겁니다.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.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설상가상으로 이 물결 모양 필터 위에 모든 걸 그냥 덮어버리는 더 큰 한계가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감쇄 포락선이라는 건데요. 이건 비유하자면 아주 미세한 디테일,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고음을 아예 들리지 않게 막아버리는 거대한 장벽 같은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그 최종 결과를 딱 요약해 줍니다. 이 차단은 현미경의 새로운 분해능 한계, 즉 정보 한계를 부과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볼 수 없는 정보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. 물리적인 한계인 거죠. 자, 그럼 이런 결함투성이 번역가를 데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?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? 절대 아니죠. 오히려 과학자들은요, 이 결함을 역으로 이용합니다. 이 한계를 어떻게 최고의 무기로 바꾸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. 방법은 이렇습니다. 첫째, 내 현미경, 그러니까 내 번역가가 어떤 버릇, 즉 어떤 CTF를 가졌는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요. 둘째, 가장 올바른 번역을 많이 해주는 최적의 초점을 찾아냅니다. 마지막으로
어떤 정보가 왜곡됐고 또 어떤 정보가 사라졌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최종 이미지를 보면서 진짜 정보를 완벽하게 해독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번역과의 규칙,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한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. 그것이야말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거죠. 자,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걸 종합해볼 마지막 퀴즈 하나 내볼게요. 1972년에 과학자들이 인류 최초로 원자 하나하나를 찍는 데 성공했어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쓴 현미경의 분해능이 원자 크기보다도 더 안 좋았다는 사실이에요.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?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? 정답은 네,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그거예요. 그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결함 있는 번역가를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. 현미경의 한계를 꿰뚫어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볼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을 마침내 볼 수 있었던 겁니다.